오늘 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 자인우리경영연구원 주관의 사회적 가치경영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님의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강의가 진행됩니다. 다음 차수에는 주최 학회인 한국품질경영학회 김현성 학회장께서 직접 오셔서 세미나의 두 번째 강좌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강사이신 최정일 교수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경제적인 부분들은 바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나요?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납니다. 여러분, 그 미국 법전들을 제일 먼저 보시면 미국 애들이 제일 먼저 협상하고 무언가를 정의로움을 판단할 때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Public Interest예요. 공공의 이익. 이걸로 모든 걸 다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네 회사들을 막 먹으려고 그럴 때 얘네들이 공정과 정의로움을 따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Public Interest예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Benefit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공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느냐. 여기에는 value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사회적 영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을 하느냐.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공공의 유유시설, 최근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운동장을 대여해줘라, 뭐 놀고 있는 강당들을 뭐 주말에 활용하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내용들은 사실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볼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최근에 이제 우리 사장님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디지털라이즈드 된 기술들을 활용을 할 거냐. 대표적으로 IoE. 뭐 최근에 보니까 중부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석탄 매립장에 화재가 날 거를 미리 감지하게끔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신문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모든 신분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내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만드는 것들을 보통 여기에서는 시민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화된 행정 서비스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이요. 사회적인 부분은 똑같은 그 구조, 4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 중에 보면은 플랫폼, 오픈 플랫폼, 크라우드 소싱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영 활동에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리면, 이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여러분 지역 신문사, 지역 단체, 지역만 여러분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지역에 있는 신문사나 지역에 있는 단체를 꼭 포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들을 만드는 게 되게 지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업이 유지보수인데 과연 그게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관계자들이 발전사들이라고 하면 그 발전사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도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도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자, 환경적인 부분, 온실가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앞에 이게 지금 CSR, CSV, 그 다음에 ESG, TBL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KPS가 당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죠. 그 전에 이렇게 정부가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기에 그 맥락은 비슷한데 공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위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제 패러다임도 갑자기 또 이제 참모들이 조금 바뀌면서 포용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 지금 2번 항목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3번도 조금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경영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집권 3년 차기 때문에 뭔가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막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지금 있다. 그래서 어떻게 혁신이 과시화되고 내재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더 지나서 내년이나 내후년 같으면 얼마나 확산이 되었느냐를 많이 보겠죠. 단계별로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고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부분일 거예요. 이 데이터와 기술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선진화할 수 있을지, 심지어 예방까지 가능한지를 보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기본법 아래에서 약 12, 13가지의 내용들이 추출이 됐고요. 아까 그 기억나시나요? GRI, ISO 이런 데서 우리는 가에서 파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에 묶어버렸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가치 얘기할 때는 환경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포괄성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조금 그래도 서머라이즈해서 엑기스만 뽑아낸 겁니다.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이 부분이 이제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매칭해서 뭐 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예. 평가를 하는 분들도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한번 짚고 가면 이건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고요. 다들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본업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KPS가 하고 있는 일과 맞물려 있는 사회적 가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그 워크숍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주로 중간관리자 이상이 모이신 것 같은데 새로운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